스레드 친구들 안녕.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이고 내가 구독자가 13명이 됐거든. 감사드립니다. 면도했나? 면도를 아까 한다는 게 씻다가 까먹었네. 이제 보통 컨텐츠를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찍고 내가 업로드하는 거는 나는 오케이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찍는 거고, 일말의 나르시시즘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자기애가 너무 막 출중해서 자뻑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이제 만난 분들이랑 얘기했던 거라서 그걸 내가 리마인드 하려고 켰고,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안 정해야 되는 게 난 매력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온전한 날 것을 원해. 그래도 필터링은 할 거야. 머릿속에서 할 말 안 할 말은 구분해서 할 건데, 막 대본을 쓴다거나 그런 거 인생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근데 가령 나는 전공자잖아, 그 글 쓰는 게. 그래서 우리의 진로가 출판이나 방송으로 원래 가는 게 좀 기본적인 진로인데,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이런 대본 쓰는 게 우리는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이야. 근데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뭐랄까, 여러 사람과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규격 같은 거를 맞출 수 있고, 그런 도제? 난 그 도제라고 생각해. 사회생활 중에서 배우는 부분들.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 이전 단계가 있는 거지.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하면 어떤 과정에 들어가면 쓸 수 있어. 어떤 자기가 훈련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야. 더 순수 예술이기 때문에 라디오 대본, 방송 대본, 유튜브 대본, 영화 시나리오 다 쓸 수 있는 거야 원래. 연극 대본. 근데 그 각각의 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 또는 수요자,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느냐라는 거 완전 다른 거지. 그리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느냐 완전 다른 거지. 그런 단계는 아예 거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카메라를 켰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에디터들도 그 안에 생태계가 있겠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럼 그 생태계 안에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 요리를 치면 셰프 문화가 있겠지. 그리고 요리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작은 가게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후자야. 셰프가 아니고 요리 학원은 다녔는데 집에서 혼자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영상으로 치면. 그래서 글쓰기랑 분야 창작과랑 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 시쓰기, 에세이 쓰기 이런 거야. 제일 기초 체력, 운동으로 치면 달리기 같은 느낌? 달리기 같은 느낌이지. 100m 달리기 같은 느낌? 그 비유를 진짜 많이 해. 쉬는 스프린트.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려고 하면 스프린트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 기본기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래 달리기 연습도 많이 해야겠지. 8km에서 12km를 뛰니까. 그래서 스프린트도 할 수 있고 장거리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기술을 갖고 하는 게 축구겠지. 그랬을 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이제 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달리기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제일 기본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 게 스프린트에 해당하는 게 시고, 마라톤에 해당하는 게 소설이야. 그래서 그런 훈련은 근데 충분히 한 사람이 기술적인 거를 익히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면 할 수 있는데,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연습한다 이거지. 근데 가령 시로 끝판을 찍어서 누가 가령
달리기로 다시 비유하면 우사인 볼트가 축구팀에 갔어. 맨체스터 팬이라서. 그렇다 해가지고 맨체스터 선수들만큼 축구는 못하겠지.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전문적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좀 해당 사항이었고, 어저께 만난 사람들 이야기 정도 하는 게 그 정해지지 않고 일상 공유하는 거 그런 거니까, 어제는 이제 도자기로 협업 같이 하는 도자기 작가님 만났고, 도예가분. 그래서 우리 커피 매장에서 그분의 도자기를 상시로 팔고 있어. 내가 1년 반 전 2024년 여름에 소개를 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2년째 해오는 프로젝트고, 2025년 아니야, 5년이 아니라 2024년 10월에 도자기 작가랑 커피 회사랑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도자기 작가는 커피를 더 공부하고 커피 바리스타들은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서 그런 판매에 있어서 피드백 같은 것도 도자기 작가님한테 전달해주고, 도자기 작가님은 우리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게 이 협업의 핵심인데, 뭐 난 흔한 협업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그랬을 때 이제 어저께 같이 만난 분은 그 미술관 갤러리 쪽에서 일하던 이제 큐레이터 분이라서 얼마 전에 퇴사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그분도 유튜브 하신다고 해서 구독도 해드리고,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저런 예술 얘기, 인생 얘기, 그래서 작가님 앞으로 인생 얘기 많이 나눴고, 그리고 저녁엔 사촌 동생 만났는데 대화가 다 비슷해. 그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거 진짜 화두야, 화두. 우리 시대의 화두고, 자, 예술가들 정말로 고민 많아. 지금 문화예술은 되게 지켜야 되는 분야거든. 근데 유럽의 유서 깊은 전통처럼 기업이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많진 않잖아. 아주 보편적이진 않잖아. 그래도 예술가가 후원을 받을 때 가장 큰 후원의 주체는 기업이기는 해. 그리고 관공서지. 축이 크게 세 개인 것 같아. 하나는 가정, 기업, 관공서. 그중에 가정이 제일 커. 한국은 그런 나라야, 내 견해에는. 워낙에 유교 국가니까 가족이 진짜 중요하잖아.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몇백 년을 운영한 나라기 때문에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가들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가족 관계에 영향 엄청나게 받고, 서포트? 스폰서도 가족의 일이야. 뭐 운이 좋으면 어떤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좀 극소수거든. 관공서는 진짜 치열하잖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어떤 그런 거를 통과한다는 게 정말로 치열하지.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 이 문화산업이 저변이 탄탄하지 않은 나라야, 내가 보기엔.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엘리트 스포츠처럼 마치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지. 뭐 아이돌 뭐 이런 사람들, 스타, 그 스타만 원하는 거지, 우리나라 시스템. 가까이 보면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 저변 엄청 좋잖아. 그러면 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난 하는 것 같아.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다르다. 유럽이나 일본은 영주제를 오래 유지했고, 우리는 중앙집권을 오래 한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앙집권 진짜 오래 유지한 나라, 잘 운영하고. 그래서 다른 건 없지. 그런 철학적인, 국가 경영 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는 나라고, 이 나라가.
그리고 전쟁도 잘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침략 전쟁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민족까지는 아니고 한국어 사용자들이 해외에 뭐 진출의 야욕을 품고 뭐 중국을 침략한다든가 일본을 침략한다든가 한 일은 없지. 국력도 약하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침략을 많이 왔지. 일본이 가장 그런 무력이나 이런 사회의 그런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차고 넘칠 때 이제 대륙 진출의 야욕을 품고 이제 조선 반도를 교두보 삼아 이제 중국에 가고자 했던 역사가 임진왜란 때부터잖아. 꽤 길지. 중국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라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왕조 하나가 오래돼 유지되지 않는 나라잖아. 그 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나라잖아. 알고 보면 워낙에 넓으니까 막 난 중국이 언어가 여러 개 있는지도 몰랐어. 언어도 엄청 다양하다고 하더라고. 막 사막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 난 중국을 못 가봐서 와 이게 그러니까 다양성 엄청 다양하다고 들은 것 같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크게 관심은 없어. 중국이라는 사회에. 근데 이제 역사에서 그 중국 제국들이 그 압록강인가 거기 넘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 왕조가 무너졌잖아. 두 번인가? 하여튼 그래서 뭐 나도 역사는 잘 몰라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서울에 있는 주요한 도로 이름이 그런 장군들 이름을 따고 있잖아. 뭐 을지로 뭐 잘 막은 사람들, 이 국가 수비를 잘한 사람들, 충무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퇴계로도 있네. 어,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예술가들을 되게 막 스폰서하고 서포트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 되게 문과 중심이야. 무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뭐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 사회 분위기가. 근데 뭐 나는 그런 작가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저께 면접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뭐 이런 삶이란 파이들 중에서 이 파이가 좋다는 거지. 이 부분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순수하게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달라서 그런 고민을 어저께도 좀 많이 나눴거든. 근데 유튜브 채널 앞에를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혼자 하고 있어. 예술은 재능의 세계냐, 즉 뭐 적성의 세계냐 그런 고민을 나 자신이 정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작가님들 만나면은 무슨 상담사처럼 대화하게 되기 마련이지. 사실은 그냥 주로 들어주는 거야. 주로 내가 듣는 입장이야. 가끔은 의견도 말하지. 근데 내가 요즘에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닌데 되게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표현할 때 통찰력이 뛰어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 근데 나도 알아.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하지 않아. 응? 그렇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통찰력.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잘 듣거든. 남의 말을. 남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되게 잘 파악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알아.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디어 주고받는 걸 진짜 잘해. 막 15년 전 아이디어들 이제 구현하고 그래. 내 친구들이랑.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관계를 맺어 와서 인생으로 치면 난 지금 중년인데 마치 농사에서 가을처럼 뭔가 추수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관계 속에 산다는 말의 뜻은 이력서를 넣으면 그 어떤 회사에도 난 통과가 안 된다. 앞에 경력이 아예 없어. 커피 업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 사회에 나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로 그냥 이 업종 안에서 이직은 쉽진 않아. 근데 뭐 스타벅스나 이 특정 회사 이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성장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랑은 또 다르겠지, 대기업이랑.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조금 다르게 보긴 하거든. 근데 경력 초반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존중한다. 어려운 일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이력서 통과는 안 될 거라 안 될 거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보면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아는 사람이랑 주로 일을 하지. 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평판이 되게 중요해. 착하게 살아야 돼.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예술가들은 많이 그렇게 살아. 근데 난 예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주변에 다 예술가야. 평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각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얘기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잘 풀리는 중이기는 하거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잘된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반사이익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회수하는 기간이라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지, 주변인들의 도움을. 그리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3명이잖아. 많은 거야. 많다. 많고, 그리고 내가 20분 정도 촬영할 때 5분에서 8분 정도를 최소한 컨텐츠마다 들어주시거든. 퍼센테이지가 높다. 음악 편집할 때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게까지 집중 유지 못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발이 뛰어나다. 는 농담이고. 아씨. 이거 보고 있을 때 실제 친구들 얼굴이 지금 다 떠올랐어. 이것이 유튜버의 삶인가? 쓸데없는 농담. 8절이야. 쓸데없는 농담입니다. 유튜버가 되고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라이브 한번 켜보고 싶어가지고 50명 모아 오래가지고 하는 거야. 광화문 저기 할아버지들 저거 중계하는 것 같이 뭔가 예술이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중계를 한번 켜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예술가들이 자기 그거 보여주는 거 진짜 싫어해. 근데 난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 근데 이 세상 사는 난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잖아. 남도 원해. 보여주면 안 돼. 죄졌어? 아니 죄지는 거야 우리가? 내가 시 쓰는 거 보여줘. 왜 못 보여줘? 나는 할 수 있어. 나 다 공개 가능해. 죄진 게 아닌데 우리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게 같이 있는 걸 할 줄 몰라. 도자기 마냥 만드는 장면을 그냥 라이브 중계하면 안 돼? 지금 든 아이디어야. 왜? 내가 원하면 사람들도 원하니까. 음악 만드는 거 라이브 중계하면 왜 안 돼?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 지점. 그래서 나는 나만 찍기로 했어. 도자기 작가님도 한번 인터뷰할 건데 얼굴 안 나오게 할 거야. 난 나만 찍고 작가님은 목소리만 나오게. 부담스럽잖아. 난 나만 팔면 되지. 그 편집을 하기가 복잡해지잖아. 싫어. 그래서 편집하기 싫어. 어쨌거나 이제 내가 생각한 시간은 다 됐어. 근데 20분이 참 짧네.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느라고. 그러면은 정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잘 떠들어 본 것 같고 다음에 또 다시 켜볼게. 스친들 안녕.